니츠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또 출제 예상되는 또 중요한 부분, 이 니츠입니다. 거의 뭐 매년 출제하다시피 하죠. 자, 니츠를 우리 부동산, 자,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 법률은 2001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를 말하는데,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우리 얘기하고, 또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이 니츠는 뭐다?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식 회사를 말하죠. 주식회사. 자, 이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니죠. 그래서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간접 투자예요. 그리고 투자를 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라 배당의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상품을 말하죠. 그래서 간접 투자이면서 하나의 상품이 니츠. 자,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걸 뭐라고 하죠? 증권회사의 뮤추얼 펀드라는 거죠. 뮤추얼 펀드. 뮤추얼 펀드인데 거기에 빗대서 니츠를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해요.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실물 자산. 자, 여러분 실물 자산인 부동산. 자, 여러분 여의도 가면은요 빌딩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금융 빌딩 3천억짜리가 있다. 그럼 그걸 담보로 뭐를 발행한다? 주식을 발행해. 담보로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이 주식은 우리는 금융자산이에요.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주식은 금융자산의 형태로 우리는 자본시장이나 어디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자, 이때 주식은 한 주당 얼마? 5,000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액화가 되죠. 소액화. 또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소액화, 표준화된 상품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을 연계한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뭐가 된다? 니츠가 돼. 니츠. 연계한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을 발행했는데 주식이 20% 가지고 있다. 그럼 20%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뭐 했다? 지분화한 대표적인 상품이다. 부동산을 지분화한 대표적인 상품은 바로 니츠고, 주식은 증권이거든요. 주식이라는 증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 니츠를 부동산의 증권화라고 하죠. 주식이라는 증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어서의 증권화의 한 형태다. 부동산의 증권화의 한 형태가 바로 뭐다? 니츠가 된다. 니츠. 여러분 교재에 장점이 281이 나오죠. 소액 투자자들도 어떻게 돼요? 뮤추얼 펀드라 보니까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대형 빌딩을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라 할지라도 대규모 부동산 소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우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90% 이상 배당을 할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가 면제된 만큼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에는 증권 시장에 시간의 지체 없이 상장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정보, 우리 투명성이라든지 우리 관리의 효율성 다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면은 경기 침체 시에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가 어렵지만은 니츠 주식에 투자하면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언제든지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현금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황금성 면에서 리츠는 유리하다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장점들이 많죠, 뭐 이렇게. 자,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자, 여러분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이 출제를 하죠. 우리가 보통 보시면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2조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은 개념이 나오거든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우리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4번 중에 2번은 정답 물었어요.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해. 자, 요 2개를 묶어서 또 자산의 투자 운영, 자산의 투자 운영을 어디에? 자산 관리 회사에 뭐 한다? 자, 그리고 우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무슨 회사? 실체 회사. 그리고 우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는 명목 회사다. 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서 뭐라고 하죠? 페이퍼 컴퍼니다. 페이퍼 컴퍼니. 자, 282페이지에 제3조 법인격 보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 회사로 한다. 이 항 보면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왜? 상법상 주식회사니까. 또 부동산 투자 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다릅니다. 자, 제5조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잖아요. 발기인을 모집해서 발기인 총회를 해. 그래서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항은 작년 정답으로 물었죠. 부동산 투자 회사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없다를 작년에 있다로 출제했습니다. 없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자, 설립 자본금 또 요것도 시험에 우리 많이 출제하죠. 6조 설립 자본금, 10조의 최저 자본금,
시험에 우선 또 많이 출제를 하는 부분이죠.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로 한다?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근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자, 제10조 보면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까지를 최저자본금 준비 기간인데, 이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 70억이 최저자본금이다.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 얼마? 5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50억 원이 최저자본금. 시험에는 정답을 여기서 많이 묻습니다. 2년 전에도 여기서 정답 물었죠. 5억 원. 자, 여러분이 거기에 제8조의 2의 1항 봅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설립 등기일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11조의 2 봅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이 지문을요 5번 출제했어.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죠. 자, 14조의 8 주식, 공모, 자, 우선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몇 년? 2년. 1년 6개월 아닙니다. 2년 이내에 어떻게 돼요?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몇 프로? 30%. 그럼 100분의 30이 30%거든요.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하여야 반드시. 자, 이 항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15조로 갑니다. 284페이지.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우리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50% 이내 주식을 뭐 한다? 소유를 할 수 있다. 이게 50%입니다. 100분의 50. 자, 19조로 갑니다. 현물, 출자. 자, 1항이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자, 이 양 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동그라미. 후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현물 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5개 중에 어느 하나가 되면 돼요. 부동산,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자,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 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대토보상권 5개입니다. 자, 22조의 3 봅니다.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본금은 얼마? 70억 원 이상이고 또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인데 대통령령에는 5명입니다. 대통령령에는 5명. 자, 23조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거. 여러분 대통령령에는 10억 원. 대통령령에는 10억 원. 그리고 또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두는데 대통령령에는 3명, 3명. 자, 24조 1랑 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동그라미,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자, 대통령령에는, 여러분, 대통령령에는 주택이나 비주택 모두 1년. 1년 이내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령에는. 자, 25조 자산의 구성갑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총 자산의 70% 이상은 뭐 해야 된다? 부동산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은 이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의 몇 프로? 70% 이상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8조 갑니다. 배당.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익 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2항 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이익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자, 거기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50% 이상 90% 미만으로 이익 배당을 우리는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하고 또 90%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으로 이익 배당을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입니다. 50% 이상 중에서 둘로 나눴어요. 자, 3항 봅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자금 차이 및 사채 발행이 나오죠. 자, 2항 봅니다. 자금 차이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자기 자본은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 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 차이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자, 프린트 문제 7번 문제. 자, 옳은 것인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1번 뭐다? 맞는 지문이죠. 정답.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 30에 아니라 50억 원. 틀린 지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회사.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틀린 지문.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자기 자본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290페이지. 프로젝트 파이낸스. 우리 약어로 뉴스본 PFPF로 말했는데 프로젝트 금융입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금융. 자, 이 프로젝트 금융은 항상 요걸 기억을 먼저 해야 되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방식이 아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주를 우리는 스폰서인데 사업주인 스폰서가 이미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발 사업을 하는데 융자를 안 해줘요. 그럴 경우에 출자를 해서 우리는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회사를 하나 이렇게 만들죠. 뭐를 만든다? 특수 법인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이 특수 법인이 바로 프로젝트 우리는 시행회사를 하나 만들죠. 이 시행회사는요, 사업주와는 법률적, 회계적으로 독립적인 회사. 관계 있다 없다. 독립은 관계 없죠. 전련됐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뭐를 위해서? 미국에서는 유전 개발 사업을 위해서 도입된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파트 개발 사업, 고속 전철 개발 사업, 항만 개발 사업, 우리가 이런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요. 특히 대규모 자금이 소요돼.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또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린다. 공사 기간도 장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 기간도 장기인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인데 이 개발 사업에 뭐를 담보로? 미래의 수익성. 미래의 현금 흐름이죠. 미래의 수익성, 사업성, 미래의 현금 흐름이에요. 미래의 현금 흐름, 이걸 담보로 해. 담보. 이것을 담보로 해서 누구?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과거의 대차대조표입니다. 재무상태표상에 뭘로? 부채로서 뭐를 발행한다? 우리는 회사채를 발행해. 회사채를 발행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요. 그럼 회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부터 발생하는 이 미래의 현금 흐름, 미래의 수익성이죠. 미래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나타내는 이 현금 흐름이 회사채에 대한 뭘로 삼는다? 상환의 재원으로 본다. 자, 이 회사채를 우리는 한 은행에 인수하면 너무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인수해야 돼. 우리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인수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대주단을 형성하여 인수하는데 회사채를 공동으로 인수하는 전략을 전문용어로 신디케이션, 론은 대출이죠. 신디케이션 형태로 대출을 해줘요. 누구에게? 프로젝트 시행회사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줘요. 누구 입장에서? 대출자인 금융기관 입장. 자, 여러분 대출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 대출해주면 뭐를 받아요? 이자를 받는데 문제는 이 이자가 비싸요.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 금리는 그럼 기업 대출 금리가 이게 3%다. 그럼 요거는 한 12, 3% 이렇게 상당히 높게 금리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 개발 사업이 성공하면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망하면 어떻게 돼? 성공하지 않고 망했다. 그러면은 금융기관은 어떻게 돼요?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리고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원리금, 회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사업주에게는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뭐를 원칙으로 한다? 비소부 금융을 원칙으로 해요. 원칙. 만약 보증을 하면 어떻게 돼? 자, 이 개발 사업에 나도 약간 발을 좀 담그겠다. 보증을 했어. 그럼 보증하면 보증 갚아야 돼요? 보증한 부분에 뭐 한다? 제한시켜요. 보증한 부분에 제한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제한 소급 금융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사업주가 이용을 해요. 그래서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신의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부 외에 뭐를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부채, 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 대출받은 금액에 요까지 더해지니까 채무, 부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보다 더 높아진다. 이것은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이다. 여러분 위험이 높다고 했어요. 이게 위험이 높으니까 금융기관 우리만 위험 부담하긴 그렇다.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보증을 요구해. 원료 공급업자, 구매자, 시공사인, 건설회사 또는 국책사업일 경우는 정부 등의 보증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위험을 그래서 뭔다? 분산시키고 또 개발사업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개발사업 하게 되면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계약 절차상의 복잡, 여러분 간소하다고 많이 내거든요. 절차상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개발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점 문제점이죠. 돈은 이런 프로젝트 시행회사나 시공회사인 건설회사가 자체 계좌로 돈을 관리하면 안 돼요. 왜? 쓸데없는 곳에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별도의 관리를 해야 돼요. 누가 관리를 해야 돼? 부동산 신탁회사. 뭐를 둔다? 에스크로우 계정. 에스크로우 계정. 위탁 관리 계좌를 통해서 우리는 자금을 어떻게 해? 관리를 하게 돼. 자금을 관리. 여러분, 이 수익성이 있어야 인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성이 있다는 걸 어필을 해야 돼. 계속 어필시켜야 돼. 회사채 인수하는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뭐를 계속 정보를 줘야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점점 뭐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있다는 어필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자,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이때 이 개발 사업이 진짜 수익성이 100% 있다. 그러면은 욕심이 더 나. 아유, 우리 융자만 해주지 말자. 지분 또 투자자, 보통의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금융기관이 뭐를 융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다? 대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투자할 수 있어. 지분을 투자할 수 있어. 그러면은 프로젝트 시행회사와 대주단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돈을 대고 개발사업 전문성은 여기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이렇게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데, 이 조인트 벤처는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있죠. 289페이지 밑에 나와 있어요. 조인트 벤처.
자, 요즘에 뭐 북한과의 문제 때문에 요즘 PF 상당히 중요한데, 자, 8번 문제 봅니다. 프로젝트 사업주가 특수 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을 하여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가. 단 프로젝트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를 위해 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 이런 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한소구금융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소구금융 아니라는 의미예요. 자, 조건을 줘놨어요. 자, 기억 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국책 사업일 경우 감면 혜택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 작년에 정답 지문은 뭐로서의 기억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프로젝트 사업주의 재무상태, 여러분 이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상에 부채가 표시되지 않죠. 장부에 자금을 줬다는 거. 누가 표시된 거야? 이 시행회사의 부채로 표시되는 겁니다. 니은 맞는 지문. 금융회사는 담보가 없어서 오염이 높은 반면 그래서 대출 이자율을 뭐야? 높게 할 수 있다. 네 번째,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금융회사는 프로젝트 이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죠. 네 번째를 뭐라고 해? 비소급 금융이라고 해. 여러분 잘못하다가 4번 답 갑니다. 5번 정답. 이런 문제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박스 문제 나올 때 좀 주의를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5번 정답. 여러분 우리 개발 사업을 할 때 한국에서 장비를 중동까지 가져가기 어렵죠. 그럼 가끔 뭐 해요? 그 옆 동네에서 뭘 해야 돼? 리스를 할 수 있잖아요. 장비를. 리스를 하게 되면 리스 사용에 따르는 또 세제상의 혜택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여러분이 금융, 투자, 이제 12문제 출제되는 범위를 다 마쳤고, 이제 마지막 감정평가 이론이 남아 있습니다. 6문제 출제되죠. 이것을 약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